우리가 경제에 대해 그냥 상식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때로는 그게 완전히 틀릴 때가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배운 원칙들이 현실에서는 전혀 다르게 작동하는 거죠. 자, 오늘 분석에서는요, 바로 그 미스터리의 한가운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이상한 일 아닌가요? 경제학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도구, 바로 금리 인상을 썼는데, 우리가 의도했던 것과는 완전히 반대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숫자를 보면 좀 충격적입니다. 2023년에 기준금리를 4.25%까지 올렸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5.8%로 무려 1.3%포인트나 더 치솟았어요. 이건 분명 우리가 뭔가 모르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죠. 경제학자들은 이 현상을 두고 인플레이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우연이나 실수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현상인 겁니다. 자, 이 미스터리를 풀 수 있는 열쇠는 바로 비선형성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우리 경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 슬라이드가 핵심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왼쪽에 선형적 사고, 이게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배우는 방식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딱 비례해서 나타나는 거죠. 하지만 오른쪽, 이 비선형적인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느 순간, 그러니까 티핑 포인트라는 걸 넘어서면 모든 게 갑자기 폭발적으로 변하거나 아예 무너져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그래프가 비선형의 세계를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투입 X축을 늘려도 결과 Y축은 그냥 서서히 증가합니다. 별 변화가 없죠. 그런데 특정 지점을 딱 지나니까 어떻게 되나요? 곡선이 미친 듯이 가파르게 꺾이면서 정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죠. 우리 경제가 바로 이 커브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위험한 티핑 포인트는 대체 어디에 숨어 있는 걸까요? 그 단서를 찾기 위해서 과거에 있었던 경제 위기의 순간들로 한번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이 연표를 보시면요, 중요한 경제 위기 때마다 이런 비선형적인 충격이 나타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997년 외환위기 때는 금리를 조금 올렸을 뿐인데 경제 전체가 무너져 내렸고,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반대로 금리를 아무리 내려도 돈이 돌지 않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했죠.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22년에는 부동산 대출 연체율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경제를 순식간에 마이너스로 돌려세웠습니다. 이게 전부 티핑 포인트가 존재한다는 증거들입니다. 자, 연구원들이 찾아낸 첫 번째 구체적인 티핑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기업 부채 비율 150%. 이 숫자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은행들이 갑자기 돈줄을 꽉 쬐기 시작하면서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위험에 빠진다는 거죠. 여기 또 다른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부동산 대출 연체율이 3.2%라는 임계점을 돌파하는 바로 그 순간 플러스 성장을 잘하던 경제가 순식간에 마이너스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정말 작은 균열 하나가 댐 전체를 무너뜨린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마침내 오늘날 우리 경제의 가장 위험한 티핑 포인트가 드러났습니다. 바로 기준금리 4.2%입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이 금리를 넘어서는 순간부터 경제에 가해지는 충격이 기하급수적으로, 그러니까 엄청나게 커지는 걸로 나타났어요. 우리가 겪었던 인플레이션 역설의 실마리가 드디어 풀리는 순간입니다. 아니, 그럼 왜 이렇게 갑자기 폭발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걸까요? 범인은 크게 둘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이자율 경로, 즉 금리가 오르면 대출이 줄어드는 교과서적인 효과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숨어있는 두 번째 범인, 바로 신용 경로입니다. 이 둘이 만나게 되면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0이 되는 그런 비선형적인 결합이 일어나는 겁니다. 신용 경로의 첫 번째 작동 방식은 대차대조표 채널이라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기업 부채 비율 150% 있죠. 이걸 넘어서는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그 기업의 미래 가능성과는 상관없이 그냥 대출 창구를 닫아버리는 겁니다. 말 그대로 경제의 혈액 공급이 뚝 끊기는 거죠. 두 번째는 은행 대출 채널입니다. 위기가 닥치면 은행은 어디부터 돈줄을 찔까요? 바로 중소기업입니다. 자료를 보면요, 똑같은 금리 충격에도 중소기업이 받는 타격은 대기업의 거의 6배에 달했습니다.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가 먼저 끊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한 비선형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 경제학자들 손에도 새로운 무기들이 생겼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들이 바로 그 최첨단 도구들입니다. 첫째는 기존 경제 모델을 훨씬 현실적으로 업그레이드한 DSG 모델이고요. 둘째는 마치 경제 시뮬레이션 게임처럼 수만 개의 가상기업과 가계를 만들어서 상호작용을 살펴보는 ABM, 즉 행위자 기반 모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과거 데이터 속에서 인간은 미처 못 봤던 위기의 패턴을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하고 찾아내는 머신러닝이죠. 이런 도구들 덕분에 이제는 우리가 안개 속을 더듬는 대신 미래를 어느 정도 내다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문제를 이해했으니까 해결책을 찾아볼 차례겠죠? 이 새로운 시뮬레이션 도구들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더 나은 정책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이 그래프 하나가 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한지 정말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똑같은 금리 인상 시나리오를 가지고 분석했는데 기존의 선형 모델은 GDP가 1.1% 감소할 거라고 예측했어요. 그런데 티핑 포인트를 고려한 비선형 시뮬레이션은 어떤가요? 실제 충격은 그 2배가 넘는 마이너스 2.3%에 달할 거라고 경고합니다. 이 차이가 바로 수많은 기업의 운명과 우리들의 일자리를 가르는 겁니다. 다행히 해결책도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우리에게 더 정교한 정책들을 제안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두에게 똑같은 금리를 적용하는 대신에 중소기업처럼 취약한 곳의 금리를 더 낮춰주는 계층형 금리는 GDP를 0.6%나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하고요. 또 친환경 기업의 자금을 지원하거나 디지털 화폐를 통해 소비를 촉진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슬라이드에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겁니다. 이 새로운 정책들을 그냥 따로따로 시행했을 때보다 함께 조합했을 때 훨씬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 가지 정책을 동시에 적용했더니 각각의 효과를 그냥 더한 것보다 훨씬 큰 0.8%의 추가 성장을 이끌어냈습니다. 이게 바로 비선형 세계에서 정책을 설계하는 새로운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 즉 모델이 바뀌면 우리의 행동, 즉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낡은 지도를 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항해할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는 이제 경제가 단순한 직선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티핑 포인트로 가득 찬 복잡한 시스템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한 지형을 탐험할 새로운 시뮬레이션 도구도 손에 넣었죠. 결국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새로운 지도를 들고 앞으로 다가올 폭풍을 무사히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앞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을 겁니다.